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명절에 시외가에 가지 않는다고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돌려달라는 시모에게 사이다 발언을 하고 연 끊고 살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7살, 4살 두 딸이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결혼 과정을 적어야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적습니다. 저는 38살입니다. 선보고 5살 많은 남편과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신혼집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예단만 잘 보내라고 해서 현금 예단 5천 보내고 돌려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돌려받는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시댁 친척들 이불과 한복 따로 해달라 해서 3천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해준 집은 그 당시에 4억 7천이었고 30평대입니다. 시댁에서 혼수 목록 적어주는데 혼수만 대략 1억 들었어요. 어찌되었든 남편에 비해 적게 해갔고 서로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결혼이었기에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첫 명절에 친척분들 앞에서 예단 적게 해왔다고 시부모님이 면박을 주셔서 혼자 어린 나이에 엄청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부모님에게 마음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나 봐요. 두 번째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점심 먹은 뒤에 친정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외가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명절 전날 형님은 저녁에 왔고 시댁에서 차례 음식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명절 당일 시외가에 가서 자고 다음날 친정에 가라고 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는 못하겠다 했어요. 나도 친정에서 부모님이 기다리신다고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엄청 서운해하시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나서서 자기도 시외가 가서 자고 친정에 가니까 저보고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시 외할머님은 명절 말고 다른 날 따로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한 번만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시외가에 가서 인사드리고 친정으로 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시외가에 가보니 이모님들 외삼촌들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하다가 친정 못 가고 기다리게 되어서 밤 9시까지 시외가에 잡혀 있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나중에는 늦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더군요. 신랑에게 사촌들 전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너네 사촌 누나 친정에 올 때까지 나는 왜 친정도 못 가는 것이냐 따졌습니다. 신랑은 미안하다 했지만 시부모님께 우리 가겠다고 말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친정 가겠다고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엄청 서운해 하시면서 저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신랑에게 난리쳤습니다. 사촌 신우들이 친정에 올 때까지 나는 왜 친정에 못 가냐? 시어머니 친정까지 내가 내 친정도 못 가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외할머님의 아들, 딸들,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북적대고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는데 꼭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냐? 얘기하다 보니 복받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 명절부터는 시댁에서 차례만 지내고 바로 친정에 가겠다고 했고 신랑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다 봤으면서 다음 명절이 다가오니 신랑은 개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며느리 예뻐서 자랑하려고 시외가 가자고 하는 것이라는 둥,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는 둥 하면서 당분간만 자기 외가에 인사를 가자고 하길래 시 외할머님보다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신다는 보장 있냐? 네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외할머님보다 먼저 가시는 일 생기면 너는 네 목숨으로 내 한을 풀어줄 것이냐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틋한 분들이면 명절 아닌 평상시에 찾아뵈라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명절에 괜히 되도 않는 자존심을 세우냐고 엄청 뭐라 했습니다. 신랑이 순하기는 해요. 그때까지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때 명절 때도 전날 가서 일 다 하고 다음날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신랑에게 눈치 주는데 신랑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신랑이 쭈뼛쭈뼛 일어나니 시아버지께서 더 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랑을 확 째려봤어요. 신랑에게 텔레파시로
이거 해결 안 되면 너랑 이혼이라고 전했더니 신랑이 처가에 가야 한다고 나섰더라고요. 시부모님 그때 씁쓸한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밉살 맞아 보였는지 몰라요. 그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기싸움이 있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며느리돌이 어쩌고 하시면서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달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집값 내놓으라더라 했더니 신랑도 광분하더라고요. 신랑이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고 모은 돈 끌어모으고 했는데 4천 정도 부족했습니다. 친정에 얘기했더니 당장 빌려주셨어요. 신랑이 시부모님께 집값 보내드리고 집 받을 때 증여세는 우리가 냈으니 이번에 돈 보낸 거 증여세 내시라고 했어요. 신랑이 저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함께 갚아나가야 할 빚이니 집 명의도 저와 공동 명의로 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집값 돌려드린 것에 대한 서류 만들어서 공증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계속 신랑이 통화하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잘못한 게 없어서 이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값 돌려드렸으니 이제 예단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의절을 하자는 소리로 들린다고 하시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예단비 받으면 연락할 일도 없고 찾아뵐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뒤에서 조장질을 하냐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 나는 따르는 것뿐이니 잘 얘기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값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들에게 전쟁 선포하신 것인데 부모 자식 간에 먼저 시작하신 것은 어머님이시라고 우리 탓할 생각 하지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다시 집값 돌려주신다고 하셨지만 신랑이 안 받겠다 했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결국 예단비는 돌려받았는데 집값 돌려드린 것을 공증받아 놓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고 살았어요. 형님이랑만 연락하며 살았는데 형님과는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입니다.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형님 통해서 시부모님 오신다고 하시는 것을 신랑이 거부해서 못 오셨어요. 제가 형님에게 아이들 사진은 보냈으니 형님이 시부모님께 보여드렸겠죠. 요즘 들어서 형님이 말하기를 시부모님이 저희 얘기를 많이 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신랑은 영원히 자기 부모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도 많이 지나서 화가 났던 것도 무뎌지고 해서 좀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예전 일들 생각나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한참 예쁠 때인 손주들 못 보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여운 생각도 들어요. 복잡하네요.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쓰니님이 참 착하시네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참 괴로운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 물려받은 재산에 눈독 들이던 시모와 신우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다고 말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5살짜리 아이 하나 있고요. 오랫동안 연 끊고 살아온 시어머니가 얼마 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시부모님 볼 자신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말이죠. 저에게 숙이고 들어오라는 시어머니나 그걸 전하는 신우나 미친 것들은 약도 없나 보네요. 웃으면서 막말 좀 해주고 전화 끊었는데 좀 시원하긴 합니다. 신랑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방위산업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15년 넘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 중반부터 독립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은 돈 들이던 것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우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신랑에게 온갖 악담을 했다고 해요. 그 뒤로 가족들과는 대면대면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독립을 해서 저와 결혼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반찬 한 번 해준 적이 없답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이 짧았는데
시댁에 결혼한다고 인사를 갔을 때 저를 노려보고만 있던 시어머니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지방에 있는 땅을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 고유 재산을 탐내고 계셨나 봐요. 시골에 있는 땅이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찻길에 붙어 있어서 두 개의 가게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결혼 후 명의 이전 비용은 제가 다 부담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제가 거절해서 명의 이전 후에도 저희 부모님이 계속 받으셨고 세금과 관리비도 아버지가 내셨는데 그런 것도 시어머니는 많이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그 땅이 큰 땅은 아니지만 팔면 괜찮은 아파트 상가 두 개를 살 정도의 시세는 돼요. 근데 시댁에서 제가 물려받은 재산에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신랑과 저에게 그 땅을 팔아서 아파트 상가를 사지 그러냐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부동산으로 재산을 꽤 불린 분이신데 그 밑에서 자란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만큼 부동산에 대해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랑이 시어머니와 신우의 헛소리에 저와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신랑도 시댁 식구들과 같은 소리를 했다면 아이 낳기 전에 이혼했을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시모와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월세 나오는 거 친정아버지께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둘의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아이가 생겨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부모님이 욕심이 많으시다는 둥, 다 큰 자식에게 재산을 주었으면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라는 둥, 참 말이 많더라고요. 참다 못해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만도 어디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 그 땅 있는 지역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팔아서도 안 되고 월세는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주신다 해도 절대 받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계속 자기 엄마 편드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정말 짜증났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땅이 없었으면 신랑과 결혼을 할 수나 있었겠냐고 하는데 정말 더 이상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사돈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날강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 어떻게 사시냐고 비꼬듯이 물었더니 자기들은 도움될 소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도 우리 부모님이 더 잘 아시지, 부동산을 운영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시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더 이상 아무 소리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리고 다시 다 돌려드리겠다 했어요. 신랑도 듣고 있다가 본인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면서 내가 혼자 살 때 엄마랑 누나가 나 사는 집 들여다본 적이나 있냐고, 결혼할 때도 나 몰라라 했으면서 왜 처가 재산에 말이 많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기들이 돈을 달라기랬냐, 재산을 나누자고 하기랬냐는데 제가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닌데 남의 재산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탐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자기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버림받은 자식 취급받으며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여자가 자기와 결혼하려 했겠냐고, 결혼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며느리 돈에 눈독이나 들여서 나 이혼시키려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처가에서 받은 것이 있어서 처가에나 충성하며 살아야겠으니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그게 아니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이나 들이는 못된 것들과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전화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당신들은 사돈 재산에 눈독 들이는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도 잘 사나 보자 하고는 다시는 전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시댁과 연 끊고 지냈어요.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도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 본가와 연 끊고 지낸다고 다 말씀드렸고요. 신랑 없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랑까지 시댁 편 들었으면 부모님이 나서서 이혼시켰을 것이라고요. 그래도 신랑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 같이 잘 살면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연락 없이 지내는 동안 아이도 낳고 저희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도 태어나고 했으니 월세도 너희가 관리하라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랑은 우리 맞벌이 하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 월세 포함해서 부모님의 모든 재산 부모님 쓰시고 싶으신 곳에 쓰시라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랑의 이런 행동이 참 고맙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 연 끊은 지 5년도 훨씬 지나서 신우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고 들어오면 있었던 일 모두 용서하겠다고 하셨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사돈 재산이나 탐내던 사람들을 저는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욕심 가득한 시어머니 모실 마음도 없고 도움 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신우가 있으니 신랑도 저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고 자식들이 잘하면서 살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신랑이랑 퇴근해서 얘기하는데 신우가 신랑에게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신랑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인 신랑을 낳아주고 길러준 시어머니인데 우리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순진하게만 보였는지 저를 기선제압하려고 막말을 하던 모습과 내가 물려받은 재산에 왈가왈부하며 자기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던 모습이 떠오르면 속에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전화로 신우가 하는 소리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짜증이 났지만 제 할 말은 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겠죠. 시어머니 신우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지만 그냥 신경 끄고 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신랑 위신도 있고 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여기에 털어놓고 잊으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의 재산을 탐내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인간들일까요? 남편이 올곧은 사람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욕심 없는 며느리를 재산 가지고 협박하며 구박하는 시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줄에 접어든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시댁 때문에 이혼하려는 마음을 100번도 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기를 계속해왔고 우유부단하지만 저밖에 모르는 신랑 때문에도 이혼을 망설여 왔습니다. 신랑과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만났습니다. 신랑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계속 구애를 했지만 저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아서 3년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만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랑과 따로 둘이서만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한결같은 신랑의 구애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잘난 아들이 오랜 기간 쫓아다니다가 겨우 마음을 얻은 여자라는 것이 많이도 언짢으셨나 봅니다. 저와 첫 만남부터 시모는 대놓고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32살에 작게 결혼식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월세가 꽤 나오는 곳입니다. 그 건물에서 월세를 받아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시모의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시댁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결혼했다가는 시댁에 얽매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신랑에게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하고 신혼생활을 하자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작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게 결혼식을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의 지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전혀 없이 제가 부어놓은 적금 5천만 원하고 신랑이 모은 돈 3천만 원으로 다세대 주택 투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그 연세까지 고생해서 돈 버시고 모아서 이룬 재산일 뿐 성인이 되어 독립하려는 자식이 부모에게 손 벌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도움받으면 받은 만큼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부담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자짓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하면 왜? 뭐 때문에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드리기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한동안 안 하면 신랑에게 전화해서 싸가지 없는 이 전화도 안 하고 어른이 먼저 전화하게 만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신랑을 바꾸라고 한 다음에 저 들으라고 신랑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명절에 시댁에 가면 내가 무슨 투명인간도 아니고 저를 못 본 채 하시면서 말 한마디 안 걸다가 제가 뭐 물어보면 3번 이상은 물어봐야 웅얼거리듯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요즘은 시댁에서 일 시키면 시험이 못 됐다고 인터넷에 올린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이 낳고 한 달 뒤부터 제가 일을 나갔는데요. 어린 것을 두고 일 다닌다고 모진 것 보라며 온갖 막말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참다 못해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고 그런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아이 절대 못 봐준다고 하시더군요. 시모는 사람 못 살게 구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의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신랑을 낳고 키워주신 분이시니 최대한 시모에게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과 같은 아들의 할머니이시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 혹시 암 유전아니니? 하시는데 어머니가 웬일이지? 나를 걱정해 주시고?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너 나중에 아프더라도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마라.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오만정 다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오랜 투병 끝에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암 판정 받으시고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2달 만에 돌아가신 것이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어서 더 마음에 꽂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제가 암 걸리면 어머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어머니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머니가 괴롭힌 것으로 이혼소송해서 위자료 왕창 받고 이혼할 거예요. 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무슨 년 하시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치고 신랑이 시모에게 우리 좀 살게 냅두면 안 되겠냐고 소리 지르면서 시모를 쫓아낸 뒤로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신랑과 합의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발걸음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했습니다. 시모는 건물도 있고 재산 많은 것으로 저에게 욕할 때마다 내 재산 너에게 안 줄 거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한다. 라고 했는데 저 시댁 재산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제가 모은 돈이 신랑보다 많았지만 양가 도움받지 않고 결혼하자고 신랑에게 얘기했던 것이었고요. 지난 어버이날에 신랑이 제 눈치를 보며 시댁에 가기를 원하는 눈치였어요. 신랑이 어렵게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정말 싫었어요. 시댁에 안 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말했고 신랑은 풀 죽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시댁에 가면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매번 저에게 악담이나 하는 시모에게 돈을 쓰느니 돈을 창밖으로 던지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어버이날에 신랑이 아이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고 이틀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를 하시더군요. 받아봤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욕을 하며 내 재산 너에게 안 줄 거다.
너네 이혼시키고 내 아들 새장가 보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런 전화, 이젠 당황스럽지도 않고 짜증만 나서 제가 어머니, 어머니가 이혼시키려고 하면 우리 이혼하겠어요? 땡땡 아빠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머니 말 들을 것 같은가 보죠? 했더니 소리 지르고 욕을 하시는데 정말 미친 소리가 저절로 나올 뻔했네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재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 주시게요? 아까워서 남들 주시지도 못하실 텐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뻔히 땡땡 아빠 재산 될 거 아는데 내가 왜 이혼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 물려받아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거예요. 하면서 전화로 한참 동안 제 웃음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어머니 말하시는 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랑 돈의 절반이 내 거 되었을 때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억울하시면 돌아가실 때 재산 들고 가시던지 다 쓰고 가시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신랑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다 얘기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미쳤냐고 하는데 이제까지 미쳤으니까 너랑 산 것이고 이젠 내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네 엄마랑 살던지 너네 엄마 말대로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신랑은 이혼 못한다고 자기는 저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 엄마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테니 다시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도 안 됐고 신랑 인생도 안 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신랑에게 모질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세등등한 엄마 밑에서 자란 신랑도 안 됐기는 마찬가지이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젠 저도 막장으로 시모를 대하려고 합니다. 무슨 재산을 무기 삼아 저를 협박하는데 시모와 부딪힐 일 있으면 내가 나쁜이 되던 말던 시모가 듣기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려고요. 신랑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신랑이 마음 바뀌어서 저에게 뭐라 하면 이혼하면 되니까요. 신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 편이니 저도 시어머니 약 올리고 화나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시모가 가장 마음 아파할 것이 시모 재산 나중에 내가 펑펑 쓰고 사는 것일 텐데 말끝마다 시모에게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려고요. 욕심 없이 잘 살려고 노력해봤자 오해받고 구박받는데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 지인들에게 하면 제가 시댁 재산이나 노리는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터놓고 얘기도 못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하소연이나 하려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시모 같은 사람은 계속 어깃장을 놓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밀고 나가시면 더 좋게 일이 풀릴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에게 상처만 주던 시댁 식구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거짓 취급을 해주고 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반딩크족 부부입니다. 반딩크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신랑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아이를 갖던지 하자고 합의를 하고 결혼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씨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차남인 신랑이 형보다 못하다고 혼만 내셨던 엄마라고 들었습니다. 신랑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없다며 공부도 어느 정도 하던 신랑을 전문대 가라고 해서 신랑은 전문대 졸업하고 취직해서 부모님과 거의 연을 끊고 살았대요. 전문대 다니는 동안 학비도 신랑이 직접 벌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저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부모님과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집은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로 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단과 코트 등 별걸 다 요구해서 신랑이 뒤집어 엎었지만 신랑 가여워서 제가 예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단하고 결혼식 올렸는데 명절과 제사 때 늘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렸어요. 신랑은 저에게 시댁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안 가겠다고 하면 신랑은 시댁에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 화병이 나더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을 하고 있으면 형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저와 신랑 둘이서 다 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어도 제가 조금만 더 버티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딱 3년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신랑은 자기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그냥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3년까지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신랑이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네와 합가해서 사는데 그 집은 아이가 셋이에요.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시어머니와 형님은 주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도 않아요. 막내가 7살입니다. 저는 디자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작업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따로 있어요. 결혼하고 집과 작업실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강의 살림살이는 있어요. 2달 전쯤에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신랑에게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자꾸 말을 하더랍니다. 신랑은 돈이 생길 일이 있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형님은 저에게 아이가 셋이라 집이 너무 좁고 어쩌고 하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가끔 말을 하길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 달 전쯤에 신랑이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우리 이사 가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이유도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이사 가고 시댁에 왕래도 없이 평생 살았으면 하는데 저에게 아무 원망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자기가 너무 떨려서 그러는데 시댁에 함께 가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신랑 표정으로 봐서 무슨 일 저지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시댁에 가면서 신랑이 얘기해 주는데 그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말하기를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면서 제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이사 갈 집을 구하는데 보태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듣자마자 그냥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 하며 나와서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에게 시댁과 모두 끊고 살자고 얘기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러고 말면 자기가 너무 한이 될 것 같고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서 확실하게 끊고 오려고 지금 시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에게 후회 없도록 한풀이 다 하고 오자고 했어요.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옆에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하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있는 시댁 식구들에게 신랑은 이건 가족이 아니라 거짓대들이라고 하면서 자식을 돈으로 보더니 이제는 며느리 돈도 뺏으려고 드는데 당신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신랑이 듣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살아온 것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앞뒤 안 맞게 그저 한풀이로 소리 지르며 쏟아내는 신랑이 너무 가여워서 저는 눈물이 나려 하는데 꾹 참고 시모와 아주버님 내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신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이랬다. 중학교 때 이랬다. 성인이 되어서 이랬다. 이제 우리 가진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뺏으려 든다. 하면서 신랑은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형제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지 집값 조금 보태라고 했다고 이렇게 남편을 부추겼냐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말하냐고 했어요. 거지가 국어를 하려면 최대한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어라는 주제에 어딜 당당한 태도로 국어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누가 거지냐고 소리 지르니까 신랑이 너랑 니네 부모, 네 와이프가 거지라고 국어라는 법도 모르는 거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를 갈 것이고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니 앞으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들으라고 신랑에게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 말자고 할 때 여기 안 왔으면 이럴 일도 없이 조용히 이사 갔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괜히 내가 고집 부려서 자기에게 미안하다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시라고요. 어차피 신랑 만났을 때부터 고아인 것으로 알고 만났으니 나도 앞으로 시댁은 없는 셈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본가에 가면 자기 집이라고 편하게 있는데 여기 왔다 가면 나보다 신랑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 나 이제 내 욕심에 내 남편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랑 손잡고 나왔습니다. 저도 떨렸지만 신랑은 오죽했겠어요. 신랑이 운전했다가는 사고 날까봐 제가 운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신랑을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시댁 식구들 카톡으로 전화기 불라고 형제이고 가족인데 야박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소리도 안 통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네요. 신랑이 걱정도 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는 신랑 얼굴에 힘든 것이 보이더라고요. 신랑이 결혼 전에 애 안 낳고 살고 싶다고 한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혼 전에 신랑이 자기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겁난다고 딩크로 살자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신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요새는 신랑 표정이 좀 밝아지긴 했지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싶은데 신랑 마음이 무너질까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시일이 지나면 많이 안아주고 그땐 그랬지 하며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어제 이사갈 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우리 신랑 힘내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분께 없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남편분 하자는 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쓰니님이 부모이고 형제네요. 마음씨 고운 쓰니님,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